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토데스크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더러를 멘탈레이나 또는 아트 렌더러 또는 엔비디아 아이레이 이런 종류의 렌더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스캔라인 렌더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재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엔비디아 멘탈레이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스탠다드를 클릭하시면요. 상단에 오토데스크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 오토데스크 매트리얼은요.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멘탈레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요. 멘탈레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재질 타입이고요. 멘탈레이 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에서 출시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리빗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토캐드, 그 다음에 인벤터,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맥스와 더불어서 동시에 사용을 한다면 아주 손쉽게 재질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리빗이라든지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오토캐드는 3D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재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시고요. 리빗이나 인벤터 같은 경우를 아주 손쉽게 맥스와 호환 작업을 통해서 오토데스크 매티리얼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재질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면은 오토데스크 매티리얼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재질 타입이 있는데요. 이런 재질 타입들은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어떤 재질들을 집합을 시켜 놓은 거죠. 집합을 시켜서 다양한 용도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라믹이라는 파트 부분에서도 골든 샌드, 뭐 아이스 화이트, 네이비 블루, 내추럴 그레이, 피치, 샌드 테이퍼, 이렇게 다양한 용도, 다양한 종류의 어떤 재질들이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빠르게 내가 어떤 재질을 설정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셔도 아주 디테일한 어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죠. 특히 위쪽에 있는 오토데스크 이 재질은 아래쪽에 있는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는 재질의 어떤 축소판입니다. 축소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도 멘탈레이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간편하고 아주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재질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화면을 좀 최다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재질들의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세라믹이라는 재질이죠. 세라믹. 세라믹이라는 거는 이 자기죠, 자기. 흔히 우리가 도자기라고 얘기하는 어떤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이 특징이 뭐냐면 글레이징이 들어갑니다. 글레이징이라는 것은 반사죠. 즉 반사라기보다는 광택입니다. 광택. 표면에서 광택이 아주 강한 형태의 재질들이 일반적으로 세라믹으로 들어가죠. 도자기 같은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화장실의 뭐 세면대라든지 또는 욕조, 그 다음에 또 뭐 될 수 있을까요? 싱크대 상판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쓰죠. 이런 도자기 형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경우에 따라서는 포인트 배지 같은 거 이런 형태들도 세라믹 타입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CONCR
EAT죠.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재질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릭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일반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이거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어떤 설정을 해서 재질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이 제너릭이라는 분야고요. 특정한 어떤 재질을 규정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때 쓰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뭐 천 재질 같은 거 아주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양초, 그 다음에 사람 피부 이런 재질들도 이 제너릭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 다음 밑에 글레이징이라고 있죠. 글레이징. 글레이징이라는 거는 보통 창문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어떤 문 이런 어떤 객체의 재질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창이나 문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얇고 투명하죠. 얇고 투명한 어떤 광택이 있는 재질들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세라믹하고 다릅니다. 세라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면이 딱딱한 걸 뜻하는 거죠. 표면이 딱딱한 거, 딱딱하면서도 표면 광택이 많은 물체들 이런 걸 또 세라믹 형태에서 주로 사용되고요. 그 글레이징이라는 파트는 아주 얇은 겁니다. 얇으면서도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광택이 있는 그러니까 창문이라든지 어떤 문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드우드라고 있는데요. 하드우드라는 건 뭡니까? 이건 한립수를 뜻하는 거죠. 한립수. 나무의 재질 중에서 한립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소니 CMU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소니라는 건 뭡니까? 석조죠. 석조. 즉 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형태를 뜻합니다. 백돌이나 콘크리트 백돌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석조 단위기 석조 그러니까 이런 그 뭐 백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백돌을 이렇게 쌓아서 나타내죠. 이런 것들을 마소니라고 얘기합니다. 석조 단위고요. 이 뒤에 CMU라는 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계 그냥 몇 개 쌓을 것인가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탈입니다. 메탈. 금속이죠. 그 다음에 메탈릭 페인트라고 되는데요. 메탈릭 페인트. 메탈릭 페인트 금속성 페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금속성 페인트. 이 메탈과 메탈릭 페인트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탈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라든지 크롬 같은 거 스테인리스나 크롬처럼 아주 반사가 강한 물체들 있죠. 그런 물체들은 메탈 금속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메탈릭 페인트라는 건 금속성 페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메탈처럼 광택이 아니죠. 메탈처럼 반사가 심한 재질입니다. 반사가 심한 재질은 재질인데 약간의 금속성 조각들이 그러니까 물체 표면에 조각들이 어떤 표시가 되는 것들 뭐 브러쉬라든지 또는 페인트 우리가 뭡니까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스프레이로 어떤 페인팅을 한다고 보면은 약간 둥글스름한 조각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성 재질 중에서도 약간의 어떤 조각들이 어떤 물체 표면에 맺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해머드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요. 해머 망치로 두드려서 나타나는 거다든지 그럼 단조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메탈릭 페인트의 재질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옵션의 차이입니다. 옵션 차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메탈은 별로 없고요. 메탈릭 페인트는 옵션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금속성 조각 때문이죠. 금속성 조각을 이 조각이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망치로 어떤 금속 표면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시거나 또는 단조를 할 때 두드리죠.
두드릴 때 나타나는 그 모습들, 그걸 초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메탈릭 페인트에서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탈 금속에서는 표현할 수 없죠.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 있죠, 미러. 이거는 주로 거울 같은 거, 그러니까 정반사하는 어떤 재질에 가장 유용한 거고요. 그러면 오토데스크 플라스틱, 비닐 이렇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 플라스틱 재질하고 비닐 재질 표현할 때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약간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광택이 강하죠. 광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표면을 갖고 있죠. 비닐을 보시면은 약간 투명하죠. 그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빛을 비추면요, 광택이 강한 재질의 빛을 비추면은 약간 빛이 넓게 퍼져나갑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 모니터 있죠, 모니터 베젤 있죠, 베젤 부분, 그 부분에다 빛을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넓게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게 비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걸 표현하기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오토데스크 포인트 클라우드 메터리얼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점구름 재질이죠. 점구름. 포인트는 점이고 클라우드는 구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용도로서 사용되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구름이라든지, 구름이라는 거는 우리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았을 때 빛이 통과도 되지만 빛이 넓게 확산이 되어 버립니다. 확산되면서 빛이 그러니까 빛 입자가 구름에 부딪히면서 약간 빛이 넓게 퍼지고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느낌을 자아내고자 할 때 쓰는 거죠. 뭐 별로 이건 저도 써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솔리드 글래스라고 있는데요. 유리죠. 이거는 솔리드라는 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두꺼운 유리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유리도 아주 얇은 판유리가 있고요. 판유리.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조금 있는, 속이 채워진 형태. 속이 채워진 유리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빛이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이 유리기 때문에 투명하죠. 투명하기 때문에 빛이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하는 순간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굴절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빛이 판유리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하면서 그냥 꺾여버립니다. 저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두꺼운 유리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빛이 퍼져나가 버립니다. 즉 산란 또는 확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SSS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어떤 특정 빛이 어떤 특정 내부로 들어가면서 이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매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매질들과 만나면서 빛이 어떤 산란이 되거나 확산되거나 또는 부딪히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SSS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솔리드라는 겁니다. 솔리드. 두껍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스톤, 석재죠, 석재. 그다음에 월 페인트, 페인팅된 표면이죠. 그럼 워터, 물 재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전체적인 파트의 특징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